안녕하세요. 유리드믹스 유아음악원 원장 원정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비행기 연주를 글을 모르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방법을 고민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센터에서 유리드믹스 강사로 피아노 수업을 하면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피아노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뭐 비행기나 나비야나 징글벨 같은 이런 곡들을 알려주고 피아노 연주에도 작게 해보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한 5세, 6세 정도, 뭐 7세 중반까지 한 2, 3년을 가르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원으로 다니게 되었을 적에 이제 어머님들한테 그 이후에 이제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엄마 말로는 한 2년 정도 피아노를 배웠다고 하는데 악보를 볼 줄 모른다니까 이제 원장님은 좀 의아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머님 또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배운 게 없다라는 말씀을 또 들으니까 또 그 부분이 또 속상하시고 그래서 그 사이에 갭이 좀 존재한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수업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학원을 하다 보니 그 원장님들이 무슨 마음인지를 또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악보를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 이거를 좀 악보를 알 수 있게끔 아이가 일반 학원에 가서도 오선 악보를 읽을 수 있게끔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기초를 조금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선 악보가 아니라 1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5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비행기라는 노래가 1선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노래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악보를 볼 수 있는 주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 악보를 보면서 이제 손가락 번호랑 매칭을 해서 치게끔 했더니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이렇게 즐겁게 음악을 배우면서도 일반 학원의 아이들이 등원을 하게 되면 연계해서 잘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영상을 보시면 그 글씨를 모르는 악보를 모르는 6세, 5세, 4세 아이들한테 어떻게 비행기란 노래를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손가락 번호 노래를 부르면서 악보를 보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손가락 번호만으로 비행기 노래를 연주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선 악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칠 수 있다라는 아이들은 일선 악보를 보고 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손가락 번호를 보고 연주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일선 악보를 통해서 비행기라는 곡을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일선 악보가 아니라 손가락 번호로 아이한테 비행기 노래를 지도하실 때는 먼저 제가 화면 위에 띄워드릴 건데 4, 3, 2, 3, 4, 4, 4라는 그 손가락 번호 노래가 입에 익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 먼저 처음에 불러보는데 그 불러볼 때도 아이가 느끼기에는 반복한다는 느낌이 없게끔 좀 재미있게 많이 읽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같이 읽어볼 때 아이가 뭐 손가락 번호 노래 부르면 선생님이 피아노로 반주를 해주시다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은 2번 할게, 너는 3, 4번만 해, 혹은 뭐 너는 4번만 해, 나는 3번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한테 계속 다양한 미션을 주면서 똑같은 노래, 그 비행기란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지만 아이가 느끼기에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계속 지루하게 반복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손가락 번호 노래를 먼저 아이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저는 2번, 3번, 4번 손가락, 요 세 개의 손가락 번호를 이용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아직 1, 2, 3번을 쓰기에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 제대로 된 손모양 잡기가 어렵고, 우리가 손가락이 1번과 5번은 손모양이 손가락이 짧잖아요. 2, 3, 4번은 손가락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2, 3, 4번 손가락을 검은 것만 3개 위에 올려놓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1번과 5번 손가락을 흰 것만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흰 것만 해서 이렇게 치면 1번과 5번 손가락이 흰 것만 밑으로 떨어지는데 2, 3, 4번 손가락을 검은 것만 3개 위에 올려놓으면 1번과 5번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동그란 이 바른 손 모양이 되면서 이렇게 안착이 돼요. 그래서 2, 3, 4번 손가락 번호로 비행기라는 노래를 익힐 수 있게끔 반복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가 그 손가락 번호를 인지했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피아노 건반으로 넘어올 건데 이거는 6세나 5세 아이들 중에 손가락이 어느 정도 좀 힘이 있어서 2, 3, 4번 각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한테 먼저 피아노 주고 검은 것만 3개 위에 2, 3, 4번 손가락 올려놔 볼까? 라고 해서 올려놓고 아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4, 3, 2, 3, 4, 4, 4 라고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어려워해요? 그럼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스티커 있죠? 스티커에 2, 3, 4라고 숫자로 적으셔서 이렇게 검은 것만 위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숫자를 쓰지 못해도 읽을 수는 있거든요. 보이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숫자를 보면서 아이가 건반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조금 어려워한다. 그래서 이 2, 3, 4번 손가락 자체를 아직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번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누르는 것도 방법인데 아이가 2, 3, 4 각손으로 연주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2번 손가락으로만 해야 된다면 오히려 검은 것만 연주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검은 것만에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흰 것만으로 가지고 내려오셔야 돼요. 이때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2, 3, 4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 건반, 이 많은 건반들이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만 딱 포인트가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스티커를 여기 흰 것만에 붙이면 떼기가 어려워서 다이소에 가면 요 스티커를 팔거든요. 근데 이게 잘 붙고 잘 떨어져요. 색깔도 있기도 해서 저는 이걸 진짜 많이 쓰는데 얘를 숫자로 적으셔가지고 자, 만약에 2번이 도라면 얘기하면서 이렇게 도, 레, 미라고 건반에다가 붙여줘요. 근데 아마도 그게 어려운 아이들은 2번만 붙여주시면 안 될 거고 2, 3, 4를 이렇게 다 붙여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붙여놓고 아이가 2번 손가락 하나만으로 요 손가락 숫자 번호를 보면서 4, 3, 2, 3, 4, 4, 4 라고 노래 부르면서 요렇게 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이게 잘 된다 그러면 도건만 C키에서만 시키지 마시고 이사를 가볼까? 라고 해서 다장조, 바장조, 사장조, C키, F, G키는 흰 것만으로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놔 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조성을 할 나이는 아니지만 C키, F키, G키의 색깔을 조금 다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켜주는 거예요. C키에서도 쳐보고 F키에서도 쳐보고 G키에서 물론 이렇게 2, 3, 4 각손으로 딸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딸 수 있을 거고 그거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소근육 발달에 따라서 원장님들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이번 손가락으로 요거를 너무 능숙하게 잘했어요. 그럼 그때 왼손을 넣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했던 C키에서 쳤다면 왼손을 또 얘로 스티커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 파랑색 왼손으로는 파랑색 스티커만 한번 쳐봐 라고 해서 그때도 2번 손가락으로 여기만 쳐봐 라고 하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같이 같은 박자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서도 되고 만약에 F키로 갔어요? 그럼 얘가 C로 가면 되죠. 이렇게 도자리로 가서 만약에 G키로 갔어요? 그러면 얘를 레로 옮기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이 모든 건 그 손가락 번호가 이미 익혀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이가 이거를 너무 왼손을 잘해. 그러면 그땐 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안 붙여도 되는데 좀 안 붙이면 또 어려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이 손가락의 좀 길이가 좀 이렇게 모양이 좀 잡혀야 가능한 건데 2번 손가락으로 솔드 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쳐볼까? 1, 2, 3, 4, 5 해서 이렇게 5도로. 자, 이것도 아까 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1번 손가락이랑 5번 손가락의 길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2, 3, 4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상태에서 1번, 5번 손가락으로만 하면 아이가 같이 칠 수 있어요. 그럼 오른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F키로 갔어요. 그러면 G키로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라고 해서 왼손을 5도 화음을 넣어서도 충분히 칠 수 있고 살짝 불협화음이 나긴 하지만 부딪히는 게 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듣기에 거북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5도로도 왼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 3, 4번 손가락을 각각 모두 다 쓸 수 있다. 그런 아이다 라고 하면 검은 것만 위에다가 2, 3, 3번 손가락 올려놓고 치게끔. 이때 쉽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악보를 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손 모양을 같이 잡아주시면서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각손이 어려워요? 그러면 2번 손가락 하나만으로 그때는 흰 것만으로 가서 만약에 2번이 도라면 도레미 노래 불러주시고 스티커 붙여주시고 그거 보면서 아이가 칠 수 있게끔 그때 C키, F키, G키 갈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더 이거를 잘해. 그러면 거기다 왼손을 넣어요. 그런데 C키로 치면 솔의 자리에서 F키로 치면 도의 자리에서 G키로 치면 레에서 할 수 있고 이것도 잘해. 그럼 왼손을 5도로 치게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왼손, 양손을 모두 다 같이 연주하는데 왼손은 오른손의 그 방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5도로 연주를 한다면 그때도 오른손 손 모양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좋아요. 릴렉스가 돼야 되는 좀 뭐랄까 그런 가르쳐야 되는 손 모양에 대한 테크닉 교육도 필요하지만 선생님이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밑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그대로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아이가 이 바른 손 모양을 이해하고 손목에 힘을 빼서 릴렉스를 하면서 칠 수 있게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정말로 잘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악보를 보지 않고 손가락 번호 노래를 부르면서 양손으로 연주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손가락 번호만 알고 있는데도 비행기라는 곡을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보를 꼭 보고 쳐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없다면 충분히 아이들이 즐기면서 피아노라는 악기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악보를 보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바른 손 모양을 가지고 손목에 힘을 빼서 이렇게 뭔가 피아노를 충분히 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사실 하는데 그 악보 교육이 꼭 5, 6사한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아직은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방법을 생각했던 거고 오늘 알려드린 거는 악보가 없이 손가락 번호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피아노를 2, 3, 4번 각손으로 혹은 2번 손가락 하나로 치는 방법, 왼손을 어떻게 반주를 넣어야 되는지 하나로 치는 방법, 5도로 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모든 건 그 아이의 소근육 발달에 따라서 이해도에 따라서 아이가 해낼 수 있도록 원장님이 이제 방법을 알려주셔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아이가 잘 해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이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손가락 번호로 한번 비행기를 배워봤고 다음 주 영상에서는 일선 악보를 가지고 아이랑 함께 비행기 악보를 만들어서 그 악보를 통해서 건반에서 C키, F키, G키로 또 2, 3, 4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방법은
제가 목표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5선 악보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그 첫 단계이기 때문에 1선 악보로 시작해서 2선, 3선으로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되겠다라는 아마 그런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비행기 1선 악보가 궁금하신 원장님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다음 주에도 또 저를 찾아오셔서 비행기 1선 악보 방법도 한번 배워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